여러분 드디어 갤럭시 S25 시리즈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이 되면은 스펙적인 것들 한 70-80% 이상은 확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이랑 좀 반대로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업무폰이에요. 유튜브 관련된 연락은 거의 아이폰으로 받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갤럭시거든요. 찐 갤럭시 유저로서 이번에는 좀 많이 기대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들으시면은 요번에 진짜 유용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이제 삼성닷컴의 언팩 생방송 여기 잡혔어요. 이번 갤럭시 언팩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월 23일 새벽 3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일에 바로 사전 예약으로 시작될 거로 보여요. 본격적으로 이 제품들 살펴보기 전에 그래도 스펙적인 거 간단하게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이번에도 동일하게 세 가지 라인업이 나옵니다. 갤럭시 기본 모델, 갤럭시 S25 플러스 모델, 그리고 울트라 모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대박인 거 좀 많이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별한 라인업이 나온다고 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스펙적인 거는 거의 비슷해요. 기존 S24 요것들이랑 살펴봤을 때에도 소수점 단위의 크기 이런 것들만 달라지고 화면 크기 거의 동일하고 카메라 스펙이라던가 이런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에서만 초광각이 5000만 화소를 탑재한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기존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이랑 동일한 용량 그리고 충전 속도도 기존이랑 동일하게 기본 모델은 25W 플러스 모델이랑 울트라 모델은 45W로 충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좀 스펙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램 사양이 조금씩 상향될 것 같아요. 기본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 요건 전부 다 12기가 요걸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울트라 모델에서는 용량에 따라서 12기가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용량은 16기가 램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두께가 좀 더 얇아진다는 겁니다. 0.4mm 정도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에서 0.3mm라고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이게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갤럭시 S24 울트라 기준으로는 이게 8mm가 조금 넘었으니까 0.3mm라고 한다면은 5%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립을 했을 때 휴대를 할 때 조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께가 줄었다 보니까 무게에서도 조금 더 장점이 있을 거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울트라 기준으로는 10g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예측하는 데에 따라서 12g, 15g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0g 이상 줄어들면은 와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라인업을 정할 때 화면 크기랑 뭐 배터리 이런 거를 고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무게 그리고 두께 이것도 무시를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휴대성이랑 좀 직결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이 두께에서 굉장히 얇아질 수 있다? 일단 외관상으로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그립감 자체가 더 좋아질지 오히려 나빠질지 이런 거는 판단이 아직은 못하겠는데 가벼운 휴대성 요거는 확실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제외하고도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칩셋이 스냅드래곤의 8 엘리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바일 칩셋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포지션되어 있는 칩셋이죠. 지금 이미 작년 말부터 돼가지고 중국에서 출시한 핸드폰에는 이미 탑재돼서 성능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이 정도가 되는구나 이런 수치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성능만 그대로 뽑아준다면은 이제 갤럭시에서는 성능으로 깔 일은 당분간 보기는 힘들겠구나. GOS급 요 정도만 아니라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많이 기대되는 영역이에요. 사실 이렇게 칩셋이 강화되면은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발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된 모델에서는 일부 발열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과연 발열과 성능 중간에서의 최적화를 어떻게 했는가 요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능도 성능인데 특히나 이번 칩셋에서는 전성비의 개선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사실 요즘에 나오는 노트북들이나 그런 것들도 성능이 엄청 좋았습니다 요런 걸 강조하는 것보다는 전성비 쪽 요쪽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은 다 따라왔다 약간 요렇게 보는 걸까요? 주변에 보면은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 이런 걸로 편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진짜 성능 때문에 바꾸는 경우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왜냐면 카톡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인터넷 하는 정도 사실 요 정도가 거의 한 80-90% 이상 차지하잖아요. 결국에는 배터리 때문에 간다 약간 요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전성비는 계속해서 좋아지다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선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과연 실제로 사용 타임에서 어느 정도를 보여줄지 요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칩셋의 성능이 좋아진다? 요거는 단순히 게이밍 성능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 스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죠. 화소수 조금 달라지고 센서의 디테일한 것들 요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큰 맥락에서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주로 바뀌는 점이 무엇이냐면 칩셋에 의한 후보정 작업, 후처리 과정에서 카메라에 얼마나 성능을 투입할 수 있는가 실제로 칩셋에서 들어간 후보정의 결과물로서 사진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칩셋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발열 성능 그리고 가격만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 요런
이런 전제하에 거의 대부분에서는 다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게임 안에 이런 분들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종종 찍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5는 지금부터가 진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삼성닷컴에 있는 오피셜 티저 영상인데요. 이걸 같이 한번 시청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볼게요. 이런 오피셜 티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온다는 소식이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하나 뜯어봐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대기업에서 제품 하나를 내놓는 첫 번째 티저 영상인데 대충 맞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나 미팅 있어서 그런데 이탈리안 레스토랑 찾아야 해. 야외 좌석에 반려동물 입장되는 곳으로 찾아서 루카한테 메시지 보내줄래? 아, 내 일정에도 반영해줘. 진정한 AI 폰이 옵니다. 갤럭시 AI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좀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야 빅스비가 엄청나게 좋아졌나? 왜냐면 기존의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땡땡 빅스비 뭐뭐뭐 해줘 이 정도의 간단한 언어만 알아들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주문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 미팅이 있으니까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잡아주고 창가 쪽 좌석이 있는 곳 그리고 반려동물 같이 갈 수 있는 곳 이거를 찾아서 루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내 일정에도 등록해줘 자연어를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AI가 들어가는구나. 한번 지금 할 수 있는 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하이 빅스비 나 미팅이 잡혔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 찾아주고 창가 좌석이 있는 곳 그리고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곳 이곳을 찾아서 루크한테 알려주고 내 일정에도 적어줘. 이렇게 제가 말한 거를 제대로 인식은 했지만 정확한 처리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레스토랑을 추천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연락처는 뭐 비슷해 보이는 거 전 루크라고 했는데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연락처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검색이 되던지 제가 말했던 문장 그대로 그 정도만 처리를 해주거나 정확하게는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은 뭐뭐뭐 일정 등록해줘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피셜 티저 영상에서는 자연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AI가 탑재되는구나 요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에서도 뭐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요즘에는 목소리로 AI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아예 순정으로 들어가면은 내부에 설치된 다른 앱들이랑 관련해가지고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점이 좀 많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사이트로는 처음 시작할 때 보통은 이런 거가 있다 하면은 땡땡비 이런 걸 할 텐데 여기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거는 다음 기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는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지원할 것이다. 구글 AI의 유료 버전인 거죠. 이건 해외 IT 매체 폰 아레나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뭐 기본 모델은 3개월, 플러스 모델은 6개월, 울트라 모델은 12개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정 자체로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빅스비가 아니라 아마 제미나이, 구글의 AI를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만든 요 안드로이드 요 시스템에 속해 있다 보니까 구글의 AI를 쓴다는 게 또 말이 되는 것 같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같이 손을 잡았죠. 그래서 같이 잡을 게 바로 구글 AI로 이렇게 협업이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요. 갤럭시 S25 시리즈 여기에 맥세이프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맥세이프는 아니고요.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정품 케이스가 출시할 것으로 보여요. 사실 그동안은 이런 서드파티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정품으로도 맥세이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당연히 맥세이프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오겠죠. 뭔가 다른 식으로 뭐 마그네틱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맥세이프에 대응하는 액세서리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맥세이프만 되는 게 나와서 좋은 게 아니라 특히나 울트라 모델 유저 같은 경우에는 S펜을 쓰게 되는데 뒤에 있는 맥세이프 링 요것 때문에 자성에 영향을 받아서 맥세이프 케이스를 쓰면은 S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품이면은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좀 누릴 수가 있다. 반대로 보면은 아무래도 정품이다 보니까 가성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뭐 사전 예약할 때 아마 쿠폰 같은 거를 많이 발행해서 좀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거 요럴 때 노리는 거 말고는 그렇게 가성비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마치 애플의 정품 케이스처럼요. 처음에는 아예 순정 자체에 맥세이프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점점 출시가 임박해 오면서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아예 그냥 들어가면 좋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잠깐 남겨놨던 요 네 번째
번째 모델, 비밀스러운 모델이 있는데요. 이번엔 특별하게 3가지가 아니라 4가지 모델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력해요. 근데 그건 힌트를 이 사전 구매에 신청하는 요 페이지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그냥 핸드폰 4개 겹친 거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요런 거 하나하나 또 전부 다 힌트로 남겨놓거든요. 이 카메라 링, 요걸 보면은 아마도 요게 울트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는 다른 뭐 기본형이나 플러스 모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럼 얘는 뭐지? 뭔가 높낮이가 얘랑 얘 위, 왼쪽, 아래에 있는 모델이랑 약간 더 비교해서 밑에 쪽에 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요게 바로 새롭게 출시하는 갤럭시 S25 슬림이라는 모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 같아요. 슬림이라는 모델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번에 특히나 요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요 페이지에 나왔다는 거는 언팩 때 발표할 가능성이 거의 뭐 99.9%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벤치마크가 돌아간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요게 테스트 모델로 보여가지고 점수가 기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여기에 들어간 칩셋만큼의 점수보다는 훨씬 현저하게 못 미쳤는데 요 모델이 테스트 됐다는 거는 출시가 임박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사전 구매 때는 아마 구매할 수가 없고 요거는 한 3월이나 4월 조금 더 늦게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장 기대되는 거는 슬림 모델이에요. 왜냐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그리고 울트라 모델 이렇게 있는데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끝 나누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모든 기능을 다 챙기자니 울트라는 너무 크게 부담스럽고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플러스를 써라 이런 중간 라인업이 나온 걸 텐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긴 하겠지만 아이폰 프로 같은 모델 이런 걸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성능은 성능, 기능은 기능대로 다 들어갔으면서도 크기는 좀 컴팩트한 모델.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게 바로 이 슬림 모델일 것 같습니다. 슬림 모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두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나오는 모델인데 화면 크기 자체는 플러스 모델이랑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슬림하게 빠지고 카메라 성능을 조금 더 울트라랑 비슷하게 맞춘 이 정도 모델로 보여서 크기까지는 어떻게 양보하겠는데 무게가 훨씬 더 줄어야 되고, 그렇다고 카메라는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만 존버했다가 슬림으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확실하게 언팩 때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은 갤럭시 S25 시리즈들 거의 유출된 소식들이랑 거기서 조금 더 추론된 소식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사실 그동안 성능이 좋아지고 그런 건 좋긴 하나 이렇다 할 변화가 엄청나게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남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정말 많이 기대돼서 빠르게 사전 예약을 해서 좀 사용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도 초기 설정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갤럭시 시리즈들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게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게요.